안녕하세요.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롭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유난히 거센 하락의 파도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거대한 이유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파도의 근원을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저명한 금융분석가 톰리는 최근의 약세가 단순한 시장의 변덕이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즉 한두 개의 거대한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의 대차대조표에 심각한 구멍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시장 조성자, 즉 마켓 메이커는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거래소의 호가창을 촘촘하게 채워 넣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언제든 원활하게 자산을 사고 팔 수 있도록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장의 핵심 혈관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 전체가 마비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업계의 전통적인 강자로 불리던 인터뮤트, 그리고 에어로테크라는 신규 마켓메이커가 바로 그 치명상을 입은 장본인들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난 10월 10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규모 청산 사태 때 받은 타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이들은 사실상 모든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거대한 고래라 할지라도 한번 청산을 당하면 단기적인 회복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마켓메이커가 제 기능을 멈추자 시장에는 즉각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호가창은 텅 비어버렸고 아주 적은 매도 물량에도 가격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부르는 가격의 차이, 즉 스프레드는 상상 이상으로 벌어졌고 거래는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시장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시장 내부의 문제에 더해 것이 경제의 압박까지 더해졌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TGA 계좌 잔고가 계속해서 늘어나며 시중의 유동성을 거대한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고 연준은 여전히 양적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가뭄으로 말라가는 강에 펌프를 꽂아 남은 물까지 모두 퍼내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자금 고갈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고 JP모건이나 블랙록 같은 거대 금융사들마저 크고 작은 손실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장 전체가 보이지 않는 위험에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연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근 뉴욕 연준은 월가의 핵심 인사들을 긴급 비공개 회의에 소집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이 회의의 핵심 주제는 바로 상설 레포 기구, 즉 SRF였습니다. SRF는 은행들이 단기 자금이 급할 때 연준으로부터 언제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마련된 비상창구와 같습니다. 연준은 이 창구를 마음껏 이용하라고 말하지만 은행들의 속내는 다릅니다. 이 창구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저 은행은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칫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즉 뱅크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토록 피하던 이 비상창구마저 사용량이 폭증했다는 것은 시장의 자금 경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투자자로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연준과 재무부가 결국 모든 수단을 동원해 2단기 유동성 위기를 막아낼 것이라 믿고 묵묵히 자산을 모아가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일단 시장에서 탈출하는 것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분석이 혼란스러운 시장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들에게 빛을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혜를 주변에 공유하며 우리는 더 현명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길, 즉 공포에 굴복하는 길을 택한 한 똑똑한 인물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비트맥스의 공동 창업자 아서 헤이즈입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뛰어난 지성과 지식을 갖춘 인물이지만 투자의 세계에서 지식이 언제나 수익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그의 행보가 증명합니다. 그는 최근 시장이 하락하자 무려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7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알트코인들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더리움, 에테나, 리도, 에이브 등 그가 보유했던 주요 자산들을 하락의 공포 속에서 모두 던져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선택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그는 비슷한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지난 8월 그는 시장의 조정을 경고하며 보유 자산을 대거 매도했지만 시장은 그의 예측을 비웃듯 곧바로 반등했고 그는 일주일 만에 자신이 팔았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의 이더리움을 다시 사들여야 했습니다. 그는 당시 다시는 수익 실현을 하지 않겠다는 농담 섞인 맹세까지 했지만 결국 하락의 공포 앞에서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아서 헤이즈가 하락 시점에 자산을 매도한 뒤 더 낮은 가격에 재매수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본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거래 내역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려는 시도는 대부분 실패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단거리 선수인가? 아니면 마라토너인가? 즉, 나는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을 읽고 빠르게 치고 빠지는 단타에 능한 사람인가? 아니면 시간의 힘을 믿고 묵묵히 나아가는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사람인가?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의 가장 첫 번째 단추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라토너라면 단거리 선수의 전략을 따라해서는 결코 완주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을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시간이라는 가장 위대한 자산을 활용하는 길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이 급하게 써야 할 돈이 아닌 여유 자금으로 우량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면 이 싸움은 사실상 지기 어려운 싸움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 되어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갈수록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 한 농부는 눈앞에 비바람이 두려워 헐갑에 자신의 밭을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다른 농부는 이 비가 결국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알기에 오히려 싼 값에 나온 밭을 더 사들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 두 농부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시장의 공포는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움에 떨며 귀한 자산을 던질 때 그것을 묵묵히 주워 담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시간과 함께 숙성시킬 수 있는 인내심이야말로 진정한 부를 향한 길일 것입니다.